안녕! 반갑습니다. 네. 자, 이번 시간, 저번 시간과 이어서, 함수에 대해서 배웠고, 정의, 그리고 같은 함수가 될 조건, 이거 배웠습니다. 세 번째, 함수의 종류인데, 종류가 상당히 있습니다. 근데 그걸 한번 오늘 쭉 또 배워보도록 할게. 자, 머리가 이렇게 자꾸 넘어가네요. 네. 자, 함수의 종류. 첫 번째 함수. 1대1. 1대1. 뭔가 하나와 하나가 연결되는 느낌. 그치? 1대1 함수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게요. 1대1 함수. 1대1 함수는 뭡니까? 물어보면 그림으로 먼저 이해하자. x가 있고 y라는 집합. 합수라는 건 두 가지의 관계를 따지는 거라 그랬잖아. x와 y의 관계인데 어떻게 관계가 맺었냐면 1, 2, 3이 있으면 얘는 3, 4, 5, 6인데 1대1 함수는 뭐냐면 얘가 한 가지를 선택하고 또 얘도 한 가지를 선택하고 얘도 한 가지씩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1대1 함수는 뭐냐면 1대1이어야 돼. 그런데 x가 있고 y가 있는데 1, 2, 3이 있고 이번에는 3, 4, 5, 6이 또 있었는데 1이 나 3 좋아. 나 얘랑 1대1 할래. 그랬어. 그랬더니 얘가 나도 너 좋아 하고 3을 선택했어. 그럼 어떻게 돼? 2와 3이 선택했는데 1도 3도 선택했지. 3은 4를 선택했어. 얘는 괜찮았어. 근데 두 명이 3이라는 애가 1대1이 될 것 같았는데 얘가 되는 순간 몇 대 몇 대시 돼? 2대1이 되죠. 이건 2대1 함수가 아니에요. 몇 대 몇이에요? 1대1 함수예요. 1대1이어야 돼. 너는 여기를 선택하면 안 돼. 하고 너는 다른 거 하나씩 다른 애들을 선택하는 게 1대1 함수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림으로 이해하는 것도 참 좋아. 하지만 뭔가 있어 보이게 뭔가 표현하는 방법 있죠. x1과 x2가 다르면 이건 x1, x2는 x라는 집합 안에 속해져 있는 겁니다. x와 x2가 있는데 이 결과값이 fx1 함수값 선택한 y값은 fx2와 이 함수값과 어떻다? 같을까 틀릴까? 같으면 안 되잖아. 같은 애 선택하면 안 되잖아. 얘네들이 다른데 다른 애들이 같은 걸 선택하면 돼, 안 돼? 안 돼. 이 1대1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닌 함수를 1대1 함수라고 합니다. 이해되나요? 네, 좋습니다. 자, 2번. 2번이라기보다는 2번이라고 할 수 있는데 2번을 따라 볼게. 1대1 1대1이야. 근데 1대1 대응이라고 합니다. 일단 1대1 대응 함수라고 해도 좋아. 1대1 대응 함수인데 1대1은 1대1이지만 대응이 더 붙었어. 대응. 그럼 얘는 뭐냐면 자, 1대1 대응 함수는 x가 있었어. 그리고 여기도 y가 있었어. 알죠? 그럼 여기서 1, 2, 3이 있었고 4, 5, 6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1이 4를 선택하고 2가 6을 선택하고 한 개씩 선택하죠. 그럼 이건 1대1 함수가 돼. 근데 1대1 함수에서 1대1 대응 함수는 뭐냐면 이런 거야. 1대1 함수 이게 되잖아. 근데 이게 7이 있으면 이건 1대1 대응 함수가 안 됩니다. 1대1 대응 함수는 뭐냐면 여기 있는 공역에 이게 선택되지 않는 친구가 있으면 안 돼. 꼭 1대1로 대응을 이루는 함수여야 돼. 여기 얘는 대응을 못 이뤘잖아. 그래서 얘를 선택할 수 없어. 두 개를 선택할 수는 없잖아. 그치? 그건 함수가 아니지. 그래서 이렇게 빈 것이 없이 여기 있는 공역과 여기 있는 선택된 것을 뭐라 그래? 치역이라고 하지. 공역과 치역이 같은 함수가 1대1 대응 함수라고 합니다. 알겠어요? 이런 선택받지 못한 Y 입장에서 선택받지 못한 친구가 없어야 돼. 이게 미팅을 할 거면 3대3으로 해야지 3대4로 하면 안 되는 거야. 알겠죠? 그게 1대1 대응 함수예요. 그리고 한 명씩만 찍어야 돼. 그리고 겹치지 않게. 그게 이 미팅의 조건입니다. 이 관계의 조건이야. 한 명씩 선택하고 대신 동일한 애를 선택할 수 없고 그리고 나올 거면 선택받지 못한 애가 나오지 않도록 꼭 공역과 치역이 같게 만들어져야 한다. 이게 1대1 대응 함수입니다. 그래서 1대1 대응 함수는 첫 번째
이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돼. 1대1 함수의 조건은 가지고 있어야 돼. 이 조건 받고 한 가지 조건이 더 있는 거야. 그게 무슨 조건일까? 공역과 치역이 같아. 공역은 뭐야? y죠. 치역은 뭐야? 치역은 fx지. 근데 이 fx는 x는 누구에 포함된 거? x에 포함된 각각의 x들은 x에 포함된 fx값. 한마디로 이렇게 치역값. 이 fx로 써도 되는데 그냥 이렇게 썼어요. 집합과 집합 관계를 쓰기 위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치역과, 얘는 말은 무슨 거냐면 치역이거든, 함수값. 치역과 공역이 같았을 때 1대1 대응 함수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이 얘는 필요해. 1번과 1번 조건과 기역 조건과 니은 조건이 두 개가 필요한 게 1대1 대응 함수. 얘는 한 가지 조건만 있으면 1대1 함수라고 합니다. 이해됐어요? 네. 머릿속에 쏙쏙쏙 잘 이해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1대1 함수하고 1대1 대응 함수는 어떠한 그래프가 보통 되냐면 한 x값이 한 y값이 주어져야 돼. 그래서 어떤 보통이 되냐면 이런 1차 함수는 뭐가 될 수 있어? 1대1 대응. 한 가지의 값마다 y가 하나씩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1차 함수는 1대1 대응 함수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2차 함수는 낼까 할까? 2차 함수, 여기다 써볼게. 2차 함수는 이렇게 되지. 2차 함수는 될까 안 될까? 2차 함수는 1일 때 여기 얼마 될 수 있어? 여기는 마이너스 1이라고 하자. 근데 여기에서도 마이너스 1일 때 뭐도 될 수 있어? 또 마이너스 1일 때. 한마디로 얘는 1, 마이너스 두 가지가 이게 y값이 공역과 치역이 이게 한 가지만 선택해야 하는데 한 가지만 선택 안 되기 때문에 2차 함수는 이건 1대1 대응 함수가 안 됩니다. 한마디로 1대1 대응 함수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거나 혹은 뭐 이렇게 되거나 힘이 너무 셌네요. 자, 그 다음 혹은 또 어떤 게 있냐면 3차 함수 중에서 이렇게 나가는 경우, 이렇게 올라가는 거, 이렇게 밑으로 겹치지 않고 이렇게 쭉 단조 증가 함수라고 하는데 일정하게 쭉 커가는 거 혹은 일정하게 이렇게 감소하는 거, 뭐 일정하게 이렇게 되는 거, 뭐 이런 게 뭐가 되냐면 이거가 될 수 있습니다. 1대1 대응 함수가 된다. 이 정도만 알고 있으세요. 알겠죠? 1차 함수, 뭐 3차 함수 중에서 특정한 일정하게 쭉 선처럼 이루어지는 것이 뭐가 된다? 쭉 이렇게 이어지는 거. 그게 1대1 대응 함수다. 이걸 기억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가 있습니다. 종류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있죠? 세 번째는 항등, 이렇게 함수입니다. 항등. 항등 함수는 뭐냐면 같아. 이게 뭐가 되면 x가 있어, y가 있어. 1, 2, 3이야. 여기도 1, 2, 3이야. 1은 1, 2는 2, 3은 3. 한마디로 이거 5면 5, 100은 100, x면 x, y면 y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랑 여기랑 같아. 결국 뭐냐면 이 y라는 이 공역이 뭐랑 같냐면 x의 원래 정의역과 똑같이 생긴 걸 뭐라고 하냐면 항등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얘는 뭐가 되냐면 함수긴 함수인데 어떤 함수냐면 x에서 똑같은 x 그리고 각각의 x가 똑같은 자기를 선택하는 걸 항등함수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랑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면 fx, x에다 넣었더니 그게 뭐가 나와? 1이 나와.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얘도 1을 넣었더니 1이 나오고 2를 넣었더니 2가 나오고 3을 넣었더니 3 똑같이 나오는 거야. 변화가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항등함수는 뭐로 표현하냐면 이렇게 i로 표시합니다. 네. 기억해 주세요. 항등함수. 자, 그 다음 상수함수가 있습니다. 상수함수. 상수함수는 뭐냐면 이런 거야. 이게 x가 있어. 또 y, 함수는 뭐 x와 y의 관계예요. 자, 이 두 개의 관계에서 1, 2, 3이 있는데 4, 5, 6, 7이 있었어. 근데 1이 4를 선택해. 2가 4를 선택해. 3도 4를 선택해. 한 가지만 선택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상수함수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럼 상수함수는 어떻게 그리냐면
x에서 y로 가는 이 펑션 x는 이 함수는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어떠한 x값을 넣더라도 항상 일정한 상수를 갖는 걸 뭐라 그래? 상수함수라 합니다. 이런 걸로 나오는 거야. 모든 2를 넣어도 얘는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면 2를 넣어도 4가 나오고 2를 넣어도 4가 나오고 3을 넣어도 4가 나오는 이런 함수를 뭐라고 한다? 상수함수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러면 항등함수는 그래프에서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하면 이 그래프로 나타내보면 그래프로 그려보면 항등함수는 2를 넣으면 1이 되고 2가 되면 2 되는 거. 이거 그래프 뭐가 될까? 그치? 뭐가 될 것 같아? 뭐가 돼? y는 x그래프. 이게 항등함수입니다. 여기 1이면 1, 2면 2, 3 똑같아지죠? 항등함수는 y는 x꼴이 항등함수입니다. 자, 그 다음 그럼 상수함수는 뭡니까? 하면 상수함수는 x값에 어떤 값을 넣어도 똑같이 y값이 똑같은 값. 뭐가 되는 거냐면 이런 거가 됩니다. 여기가 c가 돼서 x에 어떤 값을 넣어도 이 점은 다 항상 뭐가 나와? 일정한 c값이 나오는 거. 여기서는 이제 4니까 4가 나오겠는데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상수함수입니다. 그래프로 나타낼 때는 이런 그래프가 항등함수고 상수함수가 된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네. 자, 쏙쏙쏙 들리고 있나요? 네, 알겠어요. 자, 그 다음 또 네 번째까지 했는데 또 그 다음 또 함수들을 조사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함수는 몇 번째?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함수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함수가 이제 두 가지로 이루어지는데 합성 함수라고 합니다. 합성 함수는 뭐냐면 함수가 연결되는 건데 x라는 집합이 있었어. 그리고 y라는 집합이 있었어. x와 y의 관계는 뭐냐면 펑션 첫 번째 f였어. 근데 관계가 얘만 끝날 줄 알았는데 얘와 또 누가 관계냐면 z라는 또 관계가 있었나 봐. 근데 얘는 관계가 뭐냐면 나는 g야. 나는 g라는 함수야. f와 g라는 함수가 생긴 거야. 그래서 얘가 연결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것들을 한꺼번에 나타내는 이 두 개를 f와 g, f도 따로 하고 g도 따로 할 수 있지만 이것을 한꺼번에 하는 거, 이것을 합성함수라고 하는데 한번 보여줄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얘의 함수는 어떠한 사람이 한 명 있었어. 그리고 f라는 함수는 뭐냐면 얘는 옷을 이렇게 입혀주는 거야. 옷을 하나 이렇게 입혀주는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옷을 입게 됐지. 그럼 얘는 어떻게 옷이 되겠어? 이런 옷을 입고 있겠지. 이렇게. 좀 옷이 정확하지 않지만 쪽쪽 자리가 이렇게 또 나오겠죠? 그죠? 네. 네, 하여튼 이렇게 옷을 입혀줬네. 근데 G라는 함수는 뭐냐면 옷을 위에 입은 상태에서 얘가 이렇게 변화된 펑션을 이루고 그 다음에 나온 값에서 여기에서 다시 새로운 걸 넣는 거야. 새로운 건 뭐냐면 이번에는 바지를 넣어주는 거야. 바지 이렇게 넣어주는 거야. 이 함수는 바지.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옷을 입었어. 그래서 옷을 입은 거에 자 이렇게 여기 입은 거에다가 뭘 넣었어? 네, 바지까지 입히는 거. 입는 거. 네. 자, 하여튼 이렇게 바지까지 입는 겁니다. 이 펑션과 이 펑션을 이어서 얘를 옷을 입은 상태에서 다시 또 여기에 함수값이 대입되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이 과정을 f와 g 이 두 과정을 쓰면 어떻게 되냐면 f라는 함수는 x에서 y로 g라는 함수는 y에서 뭘로 가는 거야? z로 가는 이게 함수가 되는 거야. 근데 이것을 한 번에 여기서 여기까지 한 번에 나타내고 싶어. 그럼 한 번에 나타내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는 뒤에 어떻게 되냐면 g dot라고 합니다. f 이렇게 나타납니다. g dot f 이해가 나요? 자,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이 과정을 한 번에 섞어서 나타내면 뭐라고 나타낸다? f dot g 이렇게 나타내고 g dot f 근데 순서가 되게 중요해. 여기에서 뭘 먼저 하냐면 먼저 한 것을 여기다 쓰고 뒤에 한 함수를 뭐에다 쓰는 거야? 여기다 씁니다. 선생님 앞에 붙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얘가 여기로 가고 그 다음에 얘는
뒤로 가는 게 뒤에 한 걸 쓸수록 여기다 써요. 이쪽에 써요. 그리고 앞에 한 것을 이렇게 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이걸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x라는 값을 맨 처음에 넣는 것은 뭐냐? f값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가 먼저 오는 거야. 그 다음에 g를 f값 넣잖아.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냐면 g 쓰면 fx 이렇게 되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fx라는 이 값이 이 g에 넣는 거야. 여기가 x라고 하면 여기는 뭐가 되겠어? x에 펑션을 넣었으니까 뭐가 돼? fx라는 함수값이 나올 거고 fx를 g에 넣으니까 g fx가 안으로 들어가는 이 fx가 x가 돼서 이 안으로 들어가는 이 펑션이 되겠지. 그래서 이걸 이렇게 간단하게 얘가 순서가 바뀌면 더 헷갈리겠잖아. 그래서 이 순서를 맞추기 위해서 앞에 있는 g, 뒤에 있는 이 함수값이 먼저 오고 g.fx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함수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걸 이게 합성함수라는 걸 기억하세요. 한 단계 함수와 그 다음 한 개 함수를 합쳐놓은 거. 합성함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정리해두면 될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얘가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표현한다. 그러면 합성함수라는 것은 2개도 되지만 결국은 3개도 될 수 있고 4개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에 또 다른 함수 h라는 함수가 또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a라는 집합으로 해서 또 다른 함수로 계속 연결될 수가 있어. 그게 합성함수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이 합성함수의 성질이 있어. 이 합성함수의 성질은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교환법칙과 FG, 이 FG는 뭘로 바꿀 수 있냐면 GF로 바꿀 수 있을까 없을까? 네, FG는 GF 바꿀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걸 서로 뭐라 그래? 자리를 바꾼다고 해서 무슨 법칙이라고 그래? 교환법칙이지. 근데 이 교환법칙은 합성함수에서 성립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걸 해보면 알아. 선생님 옷은 될 것 같은데 이거 옷으로 생각하지 말고 함수식으로 가면 이게 성립을 안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F, G, 그 다음에 H 우리 결합법칙, 교환법칙 하면 결합법칙 있었잖아. 얘 먼저 함수를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된 이렇게 하면 선생님 이건 결합법칙이지. 이걸 묶었다가 이건 앞에 걸 묶었을 때 이것은 순서가 바뀌면 이건 어떻게 돼요? 물어볼 수 있잖아. 근데 이것은 어떻다? 이건 된다. 이건 된다. 이건 결합법칙은 성립한다. 이걸 기억하세요. 이거 왜 안 됩니까? 물어보면 얘를 하나씩 해보면 돼. 알겠죠? 이걸 하면 길어지니까 먼저 안 된다고 먼저 얘기를 해줄게. 알겠죠? 자,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f에다가 i라는 거. i는 아까 항등함수였잖아. 항등함수는 이 함수에 영향을 주지 못해. 왜냐면 그대로 되기 때문에 별 영향이 없습니다. 그리고 if 거꾸로 하든 앞으로 하든 얘는 뭐가 나오냐면 그냥 펑션 f랑 똑같아. 영향을 줘 안 줘? 안 줍니다. 이해 갔나요? 뭐 이거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인데 세 번째 같은 경우 왜 그렇습니까? 물어보면 아까 항등함수는 이렇게 나온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거 보면 f에 항등함수는 이렇게 되는데 f와 g가 있어. 이 g가 뭐냐면 이 gx가 이렇게 써줄게. gx가 항등함수야. 항등함수는 x가 넣어도 그대로 x가 나오지. 그럼 fg는 뭐가 되냐면 결국은 f의 gx가 되는데 결국은 gx는 x랑 같으니까 뭐가 되는 거야? fx가 되지. 결국은 f의 함수가 그대로 되지. 또 g 거꾸로 해도 gf에서 할 때도 g는 뭐가 돼? fx 이렇게 되는데 fx 근데 g라는 것은 뭐냐면 gx는 항등함수이기 때문에 이게 그대로 나오잖아.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fx가 되니까 결국 말하자면 뭐냐면 이 g가 i잖아. 그치? 이 g가 결국은 i이기 때문에 항등함수이기 때문에 항등함수는 곱하나 앞에서 합성을 하나 뒤로 합성을 하나 어떻다? 같은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이게 합성함수의 특징. 이걸 기억을 꼭 하세요. 알겠죠?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함수인데 마지막은 뭐냐면 6번째 역함수입니다.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역하다. 역함수 너무 어려워. 역해. 토할 것 같아. 뭐 이렇게 말해서 하는 친구도 있는데 역함수가 문제에서 되게 많이 나오고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기본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자, 역함수가 뭔지를 한번 예를 들어줄게요. 먼저 써보면 x라는 함수가 있어. 그리고 y로 우리가 가잖아. 그치? 이걸 펑션 f라고 나타내잖아. 그러면 1, 2, 3이 있고 a, b, c가 있습니다. 역함수라는 걸 이제 설명하기 전에 먼저 함수를 선택할 때 나 1번은 뭘 선택해? 나 a, 2번은 c, 3번은 b 이렇게 선택을 했어. 그러면 어떤 게 나오냐면 f는 1을 넣으면 난 a가 나와. 나는 2를 넣으면 c가 나와. 3을 나오면 뭐가 되냐면 나 b가 나와.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게 원래 함수잖아. f라는 펑션. 역함수는 뭐냐면 그러면 거꾸로 a가 거꾸로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게 함수가 아니라 얘를 거꾸로 x를 잡고 얘를 y라는 집합으로 생각했을 때는 얘는 여기로 가고 얘는 3으로 가고 c는 여기로 가는 거. 이 거꾸로 가는 이 대응되는 것을 그대로 거꾸로 가는 함수를 뭐라고 하자? 역함수라고 정한 거야. 그래서 이 역함수를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거. 그 함수를 뭐라고 하자? g. g로 하는데 g로 하기보다는 이건 뭘로 표현하냐면 이거 예를 들면 gx라고 했는데 얘를 뭘로 표현하냐면 펑션 마이너스 1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걸 역함수라고 합니다. 그럼 역함수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냐면 g에다가 a를 넣으면 얼마가 나오는 거야? a를 넣으면 1이 나오고 b를 넣으면 b는 어디로 가는 거야? 이쪽을 선택하는 거지. 뭐가 되는 거야? 3이 되고 c를 넣으면 얼마가 되는 거야? c를 넣으면 2로 가게 되는 거죠. 그쵸? 근데 이게 g로 쓰는 것도 있지만 보통은 펑션의 역함수를 마이너스를 써서 이렇게 나타냅니다. 이렇게. 펑션 마이너스 b 3 펑션 c는 2 이렇게 쓰게 나타납니다. 알겠죠? 한마디로 이제 이걸 역함수의 특징이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fx는 y가 나온다는 이 펑션을 거꾸로 역함수로 바꾸면 이거의 역함수는 마이너스 1 x값 대신에 뭐? 이 y값 여기 뒤집히는 거야. y는 뭐가 된다? x는 된다. 이렇게 이게 역함수입니다. fx의 역함수는 f-1 y의 yx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게 역함수입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쓴다는 걸 머릿속에 너희들이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역함수는 중요한데 역함수는 아무 때나 쓸 수가 없어. 그래서 역함수가 중요한 거야. 역함수가 무조건 가능한 게 아니야. 역함수가 가능한 게 있어. 자, 가능한 함수라는 걸 머릿속에 잘 기억해야 돼. 함수의 특징은 뭐냐면 함수의 특징은 이렇게 우리가 갔을 때 x라는 이 모든 값들이 꼭 몇 개씩을 선택해야 돼? 한 개씩을 선택해야 한다는 게 뭐가 되는 거야? 함수의 조건이지. 근데 만약에 역함수가 여기에 만약에 d라는 값이 있었다. 그러면 이거 함수가 될까 안 될까? 이게 함수가 되지. 근데 역함수는 될까 안 될까? 역함수. 함수가 되려면 a는 2를 선택했어. b는 3을 선택했어. c는 2를 선택했어. 역함수는 이렇게 거꾸로 가는 거잖아. 근데 d는 선택을 했어 안 했어? d는 선택을 안 했지. d는 선택을 지금 안 했지. 그럼 이거 함수가 돼 안 돼? 함수가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함수가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역함수가 되는 조건인데 역함수는 다 가능한 것이 아니라 역함수는 어느 때만 가능하다? 자, 이 함수가 되려면 여기가 비어 없어야지. 이게 공역과 치역의 수가 공역과 여기가 같아지려면 어떤 함수가 되냐면 선생님이 한번 하나씩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주는 게 좋겠다. 우리가 맨 처음에 배웠던 함수가 뭐냐면 1대1 함수입니다. 자, 1대1 함수는 역함수가 있을까? 없을까? 존재할까? 이걸 알아볼게. 1대1 함수는 여기 x, y가 있지. 그래서 1, 2, 3.
4, 5, 6, 7이 있을 때 꼭 한 가지씩만 선택하면 역함수가 돼, 안 돼? 되지. 아니, 1대1 함수가 되지. 그런데 거꾸로 역함수가 되면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되면 5가 선택할 게 있어, 없어? 없지. 한마디로 1대1 함수는 역함수가 있어, 없어? 존재할 수가 없다. 알겠죠? 그 다음 1대1 대응함수가 있었지. 1대1 대응함수의 특징은 뭐냐면 1, 2, 3이면 y는 4, 5, 6이면 한 가지씩 이렇게 선택하게 돼 있잖아. 그치? 한 가지씩. 그리고 이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하기 때문에 얘가 선택하는 거 거꾸로 가면 5는 3, 4는 1, 6은 2를 선택하게 됐지. 이게 선택을 꼭 한 가지씩 선택하게 되지. 그래서 1대1 대응함수는 역함수가 존재한다, 안 존재한다? 얘는 역함수가 존재할 수 있어. 이 역함수가 가능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 그 다음 또 뭐가 있냐면 항등함수가 있습니다. 항등함수는 항상 같은 거가 되기 때문에 1, 2, 3이면 여기도 뭐가 돼야 돼? 똑같이 1, 2, 3이면 되지. 그러니까 이것은 1, 2 여기 거꾸로 가니까 당연히 이 항등함수도 어때? 되지. 그 다음 상수함수는 될까 안 될까? 아까 배웠던 상수함수는 역함수가 존재할까요? 안 존재할까요? 1, 2, 3이 있고 y는 4, 5가 있다고 하자. 그럼 1은 4, 2는 4, 3을 4는 한 가지만 선택하는 게 뭐가 되는 거야? 상수함수인데 거꾸로 가면 4는 3을 선택하고 2를 선택하고 2를 선택하잖아. 근데 함수는 한 가지만 선택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리고 얘는 또 선택을 안 했어. 그러니까 이건 상수함수는 역함수가 존재할까 안 할까? 함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넌 역함수가 없어. 그래서 역함수가 되는 조건은 뭐냐면 어떤 조건에서만 가능하냐면 1대1 대응함수에서 가능하다. 근데 항등함수는 사실은 1대1 대응함수에 포함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항등함수는 그냥 1대1 함수라 생각하고 조건, 역함수가 되려면 어떤 함수여야 되냐면 1대1 대응함수는 역함수가 가능하다. 역함수가 있다. 이렇게 중요한 내용은 1대1 대응함수가 역함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역함수의 좀 특징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선생님이 1차 함수의 그래프를 가지고 좀 특징을 보여줄게. 자,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그래프 중에서 하나가 있는데 하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1, 얼마나 지나냐면 2를 지난다고 하자. 1,2를 지난다고 하자. 그럼 이거의 1차 함수의 그래프는 y는 2x야. 그치? y는 2x인데 얘 역함수는 뭡니까? 이거의 함수의 역함수는 뭘까? 얘가 1대1 대응되잖아. 그치? 1대1 대응함수가 1차 함수인데 이거의 역함수를 그려보면 여기의 점이 1,2지. 그럼 역함수는 뭐냐면 거꾸로 뭐가 되는 거야? f가 여기는 1일 때 2가 나오니까 거꾸로 역함수는 뭐가 되는 거야? 2일 때 얼마가 되는 거야? 1이 되는 거지. 그럼 몇 컴마 몇을 지난다는 거야? 2,1. 그러면 2,1. 그럼 요 점을 지나지. 그럼 얘를 연결해보면 쭉 이렇게 되거든? 그럼 얘는 무슨 그래프가 되냐면 y는 2분의 1x의 그래프가 됩니다. 근데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의 특징을 봤더니 이게 원래 함수와 그거의 역함수의 함수를 봤더니 이 사이에 뭐가 지나가냐면 y는 x라는 그래프의 이 점들이 서로 어떻게 이루게 돼? 대칭을 이루는 걸 보게 됐어요. 이 점은 여기로 가고 이 점은 이리로 가고 이게 y와 x의 대칭을 이루는 게 뭐냐면 대칭을 이루는 게 y는 2x의 그래프가 이거의 역함수는 y는 x라는 그래프의 대칭을 이루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알겠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역함수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원래 함수의 그래프를 어떻게 하는 거야? y는 x축의 대칭을 이루어서 옮겨지는 그래프가 뭐가 되는 거냐면 역함수의 그래프가 되는 거야. 그래서 결론적으로 또 그래프적으로 하나 적어두면 역함수의 그래프는
원래 함수 주어진 함수 그래프의 y는 x 대칭이다. 이걸 기억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뭐가 주어지냐면 자, y는 fx라는 게 있었어. 근데 얘가 뭐냐면 2x 플러스 1이었어. 알겠죠? 그럼 내가 구하고자 싶은 건 뭐냐면 그럼 f-1의 함수는 뭐야? 이렇게 찾는 거 있잖아.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해주냐면 얘는 어떻게 찾아? 하면 되냐면 y는 2x 플러스 1이잖아. 그러면 1차 함수의 그래프의 얘는 어떤 거냐면 역함수의 그래프라는 것은 역함수라는 건 뭐냐면 주어지는 원래 함수의 y와 x 대칭이기 때문에 x값과 y값이 서로 어떻게 돼? 바뀌게 돼. 이거에 대칭을 하면 2,3이면 거꾸로 3, 이렇게 대칭을 이루기 때문에 얘를 썼을 때 y는 2x 플러스 1이 역함수로 바꾸게 되면 뭐가 되냐면 y는 x로 바뀌고 x는 y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다시 쓰면 지금 역함수를 구하는 거야. 이걸 역함수를 구하면 f-가 되면 얘는 y에 관해서 정리하면 y는 x-1 그리고 2분의 x-1이라는 함수값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역함수의 함수식은 뭐가 되냐면 2분의 x-1이 된다는 거야. 알겠지? 선생님이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첫 번째 역함수의 그래프는 y는 x축의 대칭인데 결국은 x값과 y값을 서로 바꿔주게 되면 그거의 함수의 그래프를 이렇게 구할 수 있다. 1차 함수일 때는 보통 이렇게 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y는 x의 세제곱 같은 경우나 그런 것도 1대1 대응되는 함수가 있는데 그것들을 y는 x로 바꿔서 계산하기에는 좀 어려운 면이 있어. 근데 머릿속에 너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이겁니다. 이거. 얘가 2를 넣었을 때 2가 나오면 이 점이 이거의 역함수의 함수값은 y값을 넣었을 때 그의 x값이 나온다는 걸 머릿속에 기억하고 첫 번째 1번을 기억한다면 두 번째는 1차 함수일 때는 x값과 y값을 바꾸어서 계산해줘도 된다. 이게 역함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역함수에 대해서 잘 기억하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마지막 역함수의 성질에 대해서 볼게. 자, 문제는 많이 한번 풀어보세요. 근데 먼저 개념만 잘 이해하면 돼. 첫 번째는 f의 역함수를 구하면 뭐가 될까? 역함수의 역함수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겠지. 뭐가 돼? 원래 f가 나옵니다. 함수값이. 그리고 f의 역함수를 더하면 뭐가 될까? 이거 두 개를 하면 내가 뭐가 되냐면 얘는 원래 항등함수가 나옵니다. 거꾸로 또 f와 어떠한 함수를 해서 항등함수가 나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f라는 함수와 g라는 함수의 관계는 자 이렇게 할게. g는 두 개 합쳐서 i가 나왔으니까 g가 뭐랑 같다는 거야? 얘랑 같다는 거고 g는 뭐랑 같고 f 마이너스 역함수랑 같고 거꾸로 또 f는 뭐랑 같다는 거냐면 f는 g의 마이너스 1과 같다는 거죠. 네. 그냥 머릿속에 그냥 얘랑 항등함수 나오면 이 g라는 거면 얘에 비해서는 역함수고 또 얘에 비해서는 얘는 또 얘의 역함수다. 이런 관계다라는 것만 알아두면 됩니다. 마지막 이겁니다. 마지막 하나 제일 중요한 거 마이너스 역함수를 하게 되면 원래 얘는 어떻게 되냐면 역함수를 하게 되면 g 마이너스 f의 마이너스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역함수를 하면 이 두 가지의 도트로 바뀐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게 역함수의 성질들인데 잘 기억해서 문제 풀면서 문제 이제 여러 개 달아다 보면 충분히 잘 익힐 거라고 봅니다. 자, 함수의 종류까지 오늘 마무리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종류가 함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함수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그것만 정확히 알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함수들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그리고 합성함수 중요하니까 합성함수 다시 한번 보고 생각하고 역함수 중요하죠. 역함수의
특징들 머릿속에 잘 생각해보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자, 오늘도 수고했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